TK 꼰대들의 화끈한 토크쇼 끼끼 빠빠. 안녕하십니까, 화상성TV 간헐적 기식인 간지남 정창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반장 홍진규입니다. 반장님, 드디어 4.15 총선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총선 재밌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만님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이게요, 네. 좀 흥미진지하고, 네. 이 누가 될지 모르겠다, 네.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이렇게 돼야 재밌는데, 네. 지금 여론조사나 분위기는 좀 기울어진 것 같아서 재미가 대구 없습니다. 경북 때문에 그런 거죠. 대구 경북은 늘 그랬잖아요. 본선 가기 전에 예선 끝나고 나면 통합당, 뭐 예전에는 한국당, 뭐 새누리당, 한나라당 뭐 있습니다만은 그 예선 끝나고 나면은 이미 총선은 파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예. 몇 군데는 예. 어찌 될지 모르겠다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경합이 되는데 예. 우리 유권자들, 우리 구독자들이 지금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 앞선다 그러면 이겼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뒤집힌 경우가 상당히 많고 거기에 오차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4 같으면요. 8%까지. 그렇죠. 네. 8% 차이는 그거는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성갑 같은 경우에 지금 5%포인트 차인데요. 네. 그게 오차범위가 4.4입니다. 그러면은 어찌 될지 모른다는 건데 거의 이겼다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상당히 차이가 좀 벌어지는 것 같더니 지금 그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통합당 주호영 후보를 많이 따라붙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럼요. 예. 근데 이게 특이하게도 샤이 보수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아시죠? 샤이 보수는 안 그런 척하면서 사실은 보수의 성향을 나타내지 않는 그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요, 수성갑 같은 경우에는 샤이 보수가 아니고 샤이 진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구 경북은 늘 그렇죠. 사이 진보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보수의 텃밭에서 내가 진보라는 걸 밝히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자기의 속내를 감춥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저는 우려가 있어요. 주호영 후보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게 또 알수 말죠. 특히 지금 수성갑 지역은 그 민주당 시의원이 2명이나 있고 기초의회도 수성구 의회에도 수성구 의회 의장을 비롯해서 수성구 의원이 6명이나 있습니다. 그렇다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난 선거와 달리 김부겸 후보가 8명의 지방의원을 거느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조직선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지금 통합당 주호영 후보 못지않게, 그죠? 예. 그런 부분에서 막판까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지역이다. 절대로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3월 초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올라오면서 압도적으로 도저히 넘볼 수 없다 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표준 오차 범위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거의 10% 이상 차이가 격차가 나야 우세하다라고 보지는데요. 네. 그동안의 여론조사 결과를 쭉 보면은 전부 다 10% 이래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오차범위 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은 조그마한 사건 하나, 조그마한 어떤 발언 하나에도 뒤집힐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북구가 아니고 수성구죠. 수성구을이 지금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수성구가 못지않게 치열한 지금 격전지가 돼버렸는데요. 뭐 여야 후보에다가 지금 무소속 홍준표 후보까지 지금 격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누가 이긴다고 해도 장담 못하는 상황이죠. 여기도. 그렇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샤이 진보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 전혀 수성구에서 내가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던 내가 더불어민주당에 내가 지지한다 이런 말씀을 전혀 표시를 안 내면서 마음속으로는 진보 성향의 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투표장에 가야 이 사람들은 표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 이인선 후보, 이상식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인선 후보,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 이 세 사람은요. 지금 오차범위 내에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제가 우려하는 거는 우려하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기대하는 거는 어부지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준표와 이인선과 홍준표 이 두 후보가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고 있는 이 동안에 격차를 내지 못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상식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당의 이인선 후보하고 무소속의 홍준표 후보가 서로 지금 물고 물리는 난전을 벌이다가 소리 소문 없이 민주당 이상식 후보가 치고 올라온 거죠. 그럼요. 이상식 그래서, 후보는요. 네. 지금 대구 경북에서 출마한 후보자들 중에 가장 강력한 프로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 출신인데요. 경찰대학을 수석으로 입학했고요. 이분 친화력이나 스킨십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홍준표 후보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여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분위기였습니다. 에서는 이인선 후보가 되는 순간에 당선될 거라고 딱 하고 있었는데 안심하고 있는 타에 홍준표 표를 갑자기 확 날아오는 바람에 예. 지금 3파전이 돼버리는데 그러니까 다른 선거구는 무소속과 미래통합당 후보가 격차가 확 벌어졌어요. 그래서 어부지리가 생기지 않는데 수성을만 지금 홍준표 후보와 이인선 후보 두 분이 경합하는 바람에 오차범위 내에 접전을 하는 바람에 이상식 후보가 치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세 사람 다 누가 선두인지를 모르는 상황. 제가 오늘 잠깐 보니까 홍 반장님이 그동안 이인선 후보 선대 본부장 아닌가 이런 댓글도 나오고 상당히 비판을 받으시니까 오늘 이상식 후보를 살짝 드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러니까 그게 우려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려된다는. 나는 홍준표 후보는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당선이 된다 한들 지금 어떻게 엇갈릴 겁니다. 환영한다 박수치기보다는 미래통합당으로 봤을 때는 뼈아픈 곳이 되는 거고 앞으로 미래통합당이 내부에서 겪게 된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당선된다면은 그 혼란의 가장 중심에서 분란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서 지금 이낙연 민주당 후보에 비해서 상당한 열세에 채인 건 사실입니다만은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과연 황교안 대표가 낙마한다고 해서 미래통합당 중진들이 홍준표 대표한테 꽃가마를 태워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흉으로 돌아갈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총질과 내부에서 절대 앞으로 우리 미래통합당의 향방에 절대 도움이 안 된다고 아마 선이 분명히 그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불출마를 선언하고 무소속 출마를 했다가 불출마를 선언하고 지금 미래통합당 대구시 통합선대 공동선대본부장으로 들어간 주성영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국에 3대 따발총이 있는데 그 3대 따발총 중에 유시민, 박지원은 야당을 향해서 쏘는데 홍준표 세 번째 따발총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 총질한다. 이렇게까지 비난을 하더라고요. 지금 그게 왜 그러냐면요. 홍준표 후보가 지난번 양산 을에 공천 주지 않고 빠져나오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양산 을에 나한테 공천 주면은 김두관을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빠져나오면서 양산 을은 한석을 잃을 것처럼 이야기했다고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양산을의 김두관과 미래통합당 나동현 전 양산시장입니다. 이 두 분이 붙었는데요. 지금 여기도 누가 이길지 모르는 지금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양산을에 출마 안 함으로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한석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나동현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양산을에서 유리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홍준표 후보가 뭐냐고. 그런데 이게 여기에 보세요. 수성을에 홍준표 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뭡니까? 잘못하면은 더불어민주당에 한석 내주는 역할밖에 더 합니까?
지금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지금 북구갑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예. 북구갑에 지금 최근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이 김정희라고 부산 수영구에 예비 후보였던 여성 후보 그 여성 의사 출신이고 뭐 대단하죠. 뭐 오랫동안 뭐 잘하시는 모양이죠. 아니 잘하는 게 아니고 워낙 그 SNS 상에서 참 이 집념이 이 그 어떤 국회의원에 대한 집념이 아주 강한 여성이죠. 연세도 좀 있으신 분인데. 연세도 있으세요. 예, 저 최고위원도 출마하고 하여튼 뭐 공천 받아볼 거라고. 통합당 내에서는 그러면 조금 이게 그 빅마우스인 거죠. 그렇죠. 근데 지난 7일 그 보도자를 내고 이 김정희 씨가 지금 그 황교안 후보 부인이죠. 최정 씨가 그 북구갑 지금 통합당 후보인 양금희 씨한테 공천 헌금을 받았다. 이런 보도자를 냈다고 해요. 이래서 아마 지금 그 뭐 서로 지금 고소 고발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김정희 씨는 아마 이번에 이거를 끝으로 해서 이제 정치를 접을 생각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현장을 본 것도 아니고 내가 현장에 있은 것도 아니고 카더라 방송이잖아요. 누구한테 들었다죠? 한국 여성단체 협의회. 그러니까 내가 직접 그 현장에 있은 것도 아니고 누가 카더라는 걸 듣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런 경우는 끝에 가면 결론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보도 자료까지 내면서 이렇게 했다면 전혀 근거가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 자기가 들었다는 그 사람이 나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뭐 혹시 녹취록이라든지 모르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부분이 뭐 북구갑 선거에 영향을 좀 미칠까요? 이거는요 절대적으로 미래통합당에 아주 불리한 게임입니다. 일단은 뭐 양금희 후보뿐만 아니고 그럼요. 전체 지금 서울 선거라든가 제일 치명적인 게 황교안 대표한테 제일 치명적이고요. 그 다음에 양금희 후보한테도 치명적이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이거 뭐 머리 아픈 지금 상황이죠. 그리고 또 달서병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뭐 조원진 후보, 우리 공화당 후보죠. 공화당 대표인가요? 지금 자꾸 이제 김용판 그 통합당 후보한테 시비를 걸더라고요. 김용판 후보는 자가격리 대 해가지고 지금까지 선거도 못 했던 후보인데 지금 아마 지금 많이 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비부 홍보물로가 선거 공보에 헌정사상 최초로 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정의 수사를 거부했다. 이게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아마 뭐 고소한다 하고 고발한다 하고 이렇게 난리 났던데 지난번에는 뭐 또 달서구에 오래 살았느냐 안 살았니까 또 시비 걸더니 이제 계속 지금 조원진 후보가 이 지금 김용관 후보한테 시비를 거는 것 같아요. 저는 부질없다고 봐요. 부질없는 그런 행위고 결국은 여론조사 뭐 지금 결과밖에 못 보는데 정의롭게 가는 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구에서 3선을 했고 박근혜 대표의 어떤 뭐 참 그 분신처럼 했었는데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박근혜 파리를 한 건지 진짜로 박근혜의 분신의 역할을 한 건지는 나중에 이제 드러나겠죠.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거예요. 태극기 부대 조원진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말뿐이었나 결과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득표율로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달서갑도 지금 그 곽대훈 의원이 지금 출마한 지역구죠. 지금 대구시청 후배라고 할 수 있는 홍석준 통합당 후보의 재산 형성 과정 가지고 계속 지금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뭐 36억을 어떻게 모았느냐? 월급 가지고 아무리 모아봐야 뭐 10억 남짓인데 36억 재산 축적 과정을 밝혀라. 뭐 이렇게 심지어는 뭐 통합당 당원들까지 나서서 하더라고요. 뒤에서 누가 뭐 조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통합당 당원들이 자당 후보를 향해서
재산 과정을 해명해라 이런 이야기 나온다는 자체가 하여튼 선거라는 게 참 묘해요, 그죠? 그게 우리가 볼 때요, 네.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한테 가장 식상하게 만들고 정치의 혐오감, 회의를 느끼게 만드는 장면이죠. 네. 뭐냐면은 선거라는 것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미래 희망, 그다음에 공약 이런 긍정적인 그런 면을 보고 누가 잘하나 게임이 되어야 되는데 누가 죽일 놈인가 이런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서글픕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치 혐오감만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하필이면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선거 막판에 와서 이런 이야기가 불거진다는 거죠. 애시당초에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결국은 내가 불리해지니까 나오는 극약 처방이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예, 대구는 뭐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은 경북으로 넘어가면 뭐 경북도 지금 삭슬이 아닌가요? 삭슬이 분위기 아닌가요? 삭슬이 분위기죠. 예. 근데 우리가 삭슬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아주 싫어하는 용어잖아. 사실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삭슬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장면에서 여론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데요. 예. 일반적인 그 경향하고 달라서 뭐 경북지 우리가 이야기 하시면서 여론조사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경주가요. 예. 경주가 막판에 공천 발표 그러니까 그 막판에 이제 뒤집힌 곳인데요. 김석기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뭐 압도적으로 높다 봐야 안 되나요, 그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조금 다른 여론조사하고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여기는 ARS를 유선 그러니까 집에서 받는 유선 전화 ARS 100%입니다. 지금 거의 추세가요. 핸드폰 조사가 거의 80%가 넘고 유선 집 전화로 여론조사하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혹시 뭐 여론조사 회사에서 아신 번호를 확보 못해서 그런가요? 왜 그래요? 글쎄요, 왜 이런 여론조사를 택했냐고. 이렇게 조사한 결과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믿냐고요. 그래서 경주의 지금 상황은 이렇게 나올 수 없는 지금 상황이 왜냐면은 여론조사의 그러니까 박병훈 후보가 공천을 받았다가 다시 김석기로 공천이 바뀌는 그 과정에 이 사람 저 사람 공천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게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신뢰가 여기도 호떡 공천이었죠. 그렇죠. 갑자기 뭐 막판까지 그런데 이렇게 뒤집어졌으니까. 김석기 후보한테 압도적으로 간다.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뒤집힐 수도 있다. 지금 3위 달리고 있는 그 민주당 그 정단 후보가 아니고 그럼 2위 달리고 있는 정정복 후보를 얘기하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거기에는 현역 도의원이 정정복 후보 지지 선언을 했고요. 그래요? 그 다음에 다수 시민단체들이 정정복 후보 쪽으로 많이 기울었고 박병훈 후보까지도 정정복 후보 지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여론조사를 했길래 이렇게 나왔을까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집 전화로 다 여론조사했다. 그거를 신뢰하기가 힘들다. 뭐 경북 지역은 뭐 짝대기로 이제 이쑤시개로까지 이제 바뀌었습니다만 이쑤시개만 꼽아도 당선 되니까 이게 여론조사 사람 하나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다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다. 특이하게 여론조사를 했다. 왜 이렇게 보편 타당적인 여론조사 방법 외에 특이하게 여론조사를 했고 그 결과치를 발표를 했을까? 안동 예천은 어떠라고 합니까? 안동 예천 안동 예천은 이거예요. 그 처음에 이 그 공천이 잘못됐다고 들끓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무소속이 권택기 후보, 권오을 후보 두 분이 단일화를 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반발이 또 더 크게 작용을 했다. 그러면 그렇게 단일화 안 할 바에야 그럼 미래통합당 공천 받은 사람한테 주지 뭐 이런 심리가 작용을 했다고 저는 봐집니다. 두 사람이 단일화를 했을 때는 한번 해보자라는 것도 있을 텐데 또 안동것이 두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이 단일화가 안 되니까 그러면은 그럴 바에야 공천 받은 김영동이를 주자 하는 이런 심리가 크게 작용. 여기도 그 안동 단독 선거구다가 안동 예천이 포함된 그 복합 선거가 되면서 미묘해진 것 같아요. 권택기 후보가 아마 지금 무소속이긴 합니다만은
안동 지역에서는 김영동 후보하고 거의 어금머금한 것 같아요. 거의 SNS 뒤지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 지금 권오를 후보하고 지금 안동구 지표가 논아지다 보니까 힘을 못 쓰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뭐 구미 여러 지역은 또 어떻습니까? 구미 가벌 지역. 네. 구미 가벌 지역, 구미 가번 지금 그 아마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구미 가번 저 구자근 후보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아니죠? 더불어민주당 당에서 예. 정당에서 예. 구자근 후보를 고발을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허위 사실로 해서. 무슨 허위 사실인가요? 아마 그 경력을 허위 사실로 본 것 같더라고요. 주식회사 태웅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대표이사 그러니까 그 법인은 법인 등기부 등본상에 대표이사로 등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법인 등기부 등본상에 대표이사가 등재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은 대표이사로 명함을 찍고 또 홍보를 다 그렇게 했어요. 선거 공모물에도 그렇게 그렇죠. 했다. 뭐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허위 사실이라고 아마 그 고발을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구미 여론요? 구미을은 지금 이게 어부지리가 아직 여전히 존재한다. 왜냐하면은 지난번 선거에서 구미시장이 민주당이 되리라고는 예측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도 지금 김봉교 의원하고 김봉교 후보하고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의 김영식 후보. 김영식 후보하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김영건 더불어민주당의 김영건 후보는 야금야금 자신의 표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샤이 진보가 통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속내를 나는 김영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이다 말은 안 해도 내심 그쪽으로 흐르는 물 밑에 흐르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금 민주당 자체 판세로도 지금 대구 경북은 25석 중에 유일하게 한 곳 정도만 지금 그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 그게 수성갑 지역인 것 같아요. 수성을 지역도 사실은 지금 이상식 후보가 선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결국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금 선거구 25개 선거구 중에 수성 가벌 지역만 마지막까지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떻게 이제 달렸느냐. 사실 유권자들이 여론조사를 많이 봅니다만은 여론조사 자체는 이게 그냥 수위를 보는 거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는 거죠. 결국은 막판에 수성 같은 경우, 지역 같은 경우에도 각자 거의 뭐 30% 정도 지금 지지자를 확보하고 있는데 그 지지자를 얼마나 투표장에 모시고 가느냐 거기에 지금 당락이 결정될 거로 보입니다. 수성 갑지역도 마찬가지일 거고 결국은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지역은 그렇게 돼 있다는 쪽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근데 뭐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은 통합당이 거의 뭐 예상대로 지금 선거전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수도권과 뭐 부산 경남이라든가 나머지 지역에서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코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석하기로 하고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K 콘텐츠의 화끈한 토크쇼 끼끼 빠빠!